낙폭 과대주를 중심으로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시장.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둔화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전년 동월비 증가율로는 기저효과로 인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BDI 연중 최고치입니다. 벌크선 운임지수인 BDI가 10달 만에 2,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서 연중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다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는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EU 정상회담 연기입니다. 유럽은행 구제 방안에 대한 이견으로 EU 정상회담이 연기되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BDI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많이 올랐는데요. 드디어 이제 2,000선으로 회복을 했고요. BDI가 올라오니까 해석은 분분합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미약하지만 신호탄이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있는 반면에 중국의 철광석 수입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일시적인 요인이다. 용선, 폐선 이런 문제도 좀 결부가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시각도 좀 있습니다. 먼저 이성호 부장께서는 글쎄요, BDI 2,000선 회복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또 해운주는 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 부분을 같이 좀 엮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일단 BDI가 뭔지 좀 알고 넘어가야겠죠. 발틱 드라이 인덱스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여러 종류의 벌크선 운임을 지수화한 거고요. 벌크선이란 철광석이라든가 석탄, 곡식 이런 것들을 실어 나르는 가장 이제 단순한 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의 크기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이제 발틱 케이프 사이즈 인덱스 BCI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그 밖에도 이제 발틱 파나막스 인덱스, 발틱 슈퍼막스 인덱스 이렇게 배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이런 것들을 좀 지수화해서 종합적으로 본 게 BDI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운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컨테이너선 운임은 여전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대상선이라든가 한진해운처럼 컨테이너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들은 지금 BDI 상승과 좀 거리가 있다. 그래서 전체 해운업계와는 좀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BDI가 올해 2월 달에 이제 1045를 기록한 이후에 바닥을 통과하는 모습을 하반기에 들어서 보이다가 8월 이후에 지금까지 한 62% 올랐습니다. 오늘도 더 올라서 2032를 기록을 하며 마감을 했는데요. 주요 신흥국 물동량 증가 그리고 해운사들의 자체 구조조정 같은 그런 노력이 운임을 올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사실 BDI가 최근 작년 올해 계속 하락했던 이유가 세계 경제가 나쁘고 물동량이 줄고 그래서라기보다는 이 해운업계가 호황기였던 2007년하고 2008년에 워낙 많은 배를 주문을 했죠. 발주를 했고 그 배들이 쏟아져 나온 게 작년하고 올해 초까지 쏟아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공급이 엄청나게 늘었단 말이죠.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운임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이 원가 측면에서 유가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선사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해운 업체들이 오래된 노후된 선박을 해체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선박수를 좀 줄이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실제로 올해 들어서 STX 펜오션 같은 경우도 한 10척 정도를 줄였고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공급 사이드 측면에서 약간 좀 플러스되는 측면이 있고, 또 수요 쪽에서도 최근 중국, 인도,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철강 수요가 급증하면서 원재료인 철광석 그리고 석탄 같은 수입이 좀 많아져서 운임이 올랐다라는 것도 있고, 곡물 출하 시즌이 이제 곧 다가오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에 BDI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선사들 같은 경우에 BDI가 한 2,500은 넘어야 손익분기점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2,500을 넘어야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도 좀 이제 해운사들이 이 벌크 선사들이 이익이 나겠구나라고 보는데, 이제 2,000을 넘었거든요. 근데 2,500까지 가기는 그래도 좀 쉽지는 않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흥국 쪽에 이제 특수가 있다는 게 수요 측면에서의 가격 강세 요인인데, 이런 것들이 경기가 갑자기 좋아져서라기보다는 2분기에 수입 물량을 좀 줄였던 부분들이 3분기에 수입을 재개하면서 좀 많이 들어온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그런 것들이 또다시
반대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수요 측면에서의 가격 상승 요인들이 언제 꺾일지 몰라서 좀 불안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뭐 바로 꺾이진 않겠지만은 2,000에서 2,500 사이에서는 앞으로 좀 계속 움직일 걸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쳤다라고 보지만은 추세적으로 BDI가 상승하면서 해운사들의 호황을 가져오기까지는 아직 좀 많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BDI 2,500포인트가 손익분기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지금 25%가 더 올라야 되는데요. 사실 뭐 최근에 해운사 중에서도 이제 대충 규모가 좀 작은 해운사들이죠. 이게 BDI 관계되는 회사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는데 역시 뭐 계속해서 뭐 추격 매수하는 건 조금 부담이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 뭐 BDI는 바닥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바닥 쳤다는 데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 2,500을 돌파를 해서 더 가야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 이제 뭐 유럽 얘기, 사실 유럽 얘기 매일 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에 트로이카가 그 실사단이 지금 그리스 구제금융 관련해서 실사 결과론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EU 정상회담이 원래 17, 18일 날 예정돼 있었는데 연기됐습니다. 23일로. 근데 시장에서는 23일에는 이후에는 구체적인 어떤 그 유럽은행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게 아니냐. 좀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좀 이런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시장 상황을 보면은 EU 이 정상회담 연기된 거에서도 나타나듯이 어떤 구체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희망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의견도 일부에서는 나오고요. 이학년 위원께서는 글쎄 일각에서는 좀 이게 실천안이 나오는 게 중요한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 사람들이 워낙 좀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시간이 오랫동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있고요. 혹시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시장에 큰 악재는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국 수상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그동안에 유럽 사람들이 유로존에서 열심히 여러 가지 방안을 했지만, 소총 갖고 어떤 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필요 없다, 힘들다. 바주카 포식으로 좀 강력한 것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이번에 나왔던 어저께부터 얘기했던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회담의 합의가 상당히 좀 합의한 것이 어떤 그런 파괴력이 있었다는 것이 지금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의 시각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분기점은요, 프랑스, 벨기에 합작은행 덱시아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리스에 상당히 많이 노출돼 갖고 유동성 위기를 겪었는데 이번에 결국은 벨기에 사업 분야만 좀 띄어갖고 국유화시키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미국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좀 조치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물론 시간이 걸리겠고요. 한 번에 되지는 않겠지만은요. 조치가 시작됐다는 데는 상당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덱시아 은행 처리가 전체 유럽은행 구제의 어떤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덱시아 은행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역설적으로 그 부분이 어떤 행동을 빠르게 만드는 좀 이런 전화위복이 되고 있는 좀 이런 모습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상품 가격 급등입니다. 유로존 위기감이 완화되면서 상품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어제 2.5%나 상승을 했고요. 유가는 더 많이 올랐습니다. 2.9% 올라가면서 배럴당 85달러, 열흘 만에 처음으로 85달러대 위로 올라오는 좀 이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요, 최근에 상품 가격이 다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심리가 진정됐다는 얘기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또 이제 최근에 유가가 급락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던 정유주라든지 또 이제 중동 발주가 좀 축소될 것이다 이러면서 사실 확인되지 않은 루머였는데 거기 이제 포탄을 맞은 건설주라든지 이런 업종들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같이 덧붙여서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반적인 상품 가격에 이제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추세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것 같고는 설명이 좀 안 되고요.
정말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의 회복이 전제돼야 되겠죠. 그것이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좀 반등하다 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격이 많이 다르죠. 경기의 어떤 그런 거랑 상관없이 안전자산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은 여타 상품과는 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정유주에 대해서는요, 여러 가지 뭐 가격 논리도 있고, 그 원유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주가가 좀 변동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보면 정유주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저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요. 특히 선진국의 경기 회복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그 정유주의 어떤 그동안의 실적의 상승은 그런 어떤 그 글로벌 시장에서의 특히 이머징 국가에서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이런 쪽 나라들인데요. 그런 쪽의 수요가 여전히 없던 수요가 많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정유주는 장기적으로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포트에서 담으셔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좀 갖고 있고요. 건설주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건설주는 기본적으로는 딱 하나죠. 해외 건설 시장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했지만 실제로 그동안 많이 못 올라갔던 것은 부동산 가격이 지금 침체되어 있다는 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침체되어 있고 전월세만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건설 업체들은 지금 아파트를 지어도 팔리지가 않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뭐 일반적인 흐름이요. 결국 내년도에 뭐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건설주가 정말 지난 6월, 5월 그 전에 막 상승을 시도할 때 그 가격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주택 건설 경기가 좀 회복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특히 많이 빠졌고요. 최근에 급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술적으로 좀 보면 여전히 15에서 20% 정도의 단기적인 상승 여력은 있지만 그 이상의 어떤 가기에는 뭔가는 시장 전체가 크게 움직이지 않는 한은요. 건설주가 그 이상 가기에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유주는 일단 뭐 중기적으로 뭐 보유를 해볼 만하고 건설주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관점 15에서 20% 정도의 상승 여력을 염두에 둔 트레이딩 관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달러화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미국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은 최근에 유로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미국계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들이 유럽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 이승호 부장께서는 뭐 최근에 유로존 위기가 완화되면서 달러 이 강세 분위기도 조금 완화될 거로 보는 시각도 많은데 전체적으로 뭐 달러와 같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미국 쪽에서 이제 유럽으로 달려간다라는 얘기는 뭐 그렇게 일부의 얘기일 뿐이고 뭐 그런 것들 금액도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보다는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 또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데 더욱 큰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의 재정 위기들이 점차 해결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견이 많아서 좀 진통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라서 달러 가치도 좀 오르내린 폭을 반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유럽이 미국보다 그 경제 성장률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ECB에서도 이제 그 가능성이 대두가 됐습니다만 금리 인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의 강세가 계속되기는 어렵고 당장 이제 그 달러 약세로 돌아서기도 좀 그런 기조로 가기도 어렵다라고 보입니다. 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로가 약세를 보이는 게 뭐 계속될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당분간 박스권에서 즉 1.33에서 1.38달러 박스권에서 유로화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고 좀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에도 좀 중립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가치가 뭐 급락한다거나 이럴 가능성 크지 않다고 말씀하셨고요. 오히려 이 환율 시장 보면은 크게 움직이지 않는 게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그런 부분이라면 일단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장중 1800 회복입니다. 뭐 지금 1800을 살짝 밑돌고는 있지만 뭐 1800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로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완화됐고 뭐 글로벌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도 뭐 수급적으로 이제 쌍끌이가 나타나고 있는 데다가 어제 21선 회복 이렇게 심리적으로 많이 긍정적으로 좀 긍정적인 면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면은 또 유럽 주요 증시나 뭐 미국 다우지수나 이렇게 보면은 전고점을 돌파했거나 거의 근접해 있는데 오히려 우리 시장은 좀 거기에 비해서는 많이 못 오른 상황인 것 같고요.
이학영 의원께서는 글쎄요, 지금 뭐 저점이 회복됐고 어느 정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자동차주를 선호하던 그 애널리스트들이 갑자기 자동차주 비중 줄여라 이렇게 막 얘기했었는데 오늘 자동차주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자동차주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나 이런 쪽에 비해서 약간 처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시각을 하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또 장중에 급락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지난 10월 4일인가로 기억하는데요. 그때를 미국에서는 다수의 전략가들은요, 올해의 저점일 것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몇몇 유명 투자 전략가 얘기를 제가 직접 뉴스에서 나온 걸 들어봤는데요. 다만 이제 앞으로 12개월 동안에는 저점일지는 확신은 없다. 이것은 이제 유럽의 문제가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는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변수도 있고 이제 미국 경기도 회복돼야 되겠는데 아직 그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12개월까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3개월 사이에서는 저점을 친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미국에 정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상당히 어느 정도 좀 뒷심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리고 유럽에서의 어떤 새로운 그 조치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온다는 걸 보면, 지난 8월 이후에, 우리가 8월 초에 2100 이상에서부터 주가가 급락하면서요, 지금은 벌써 두세 달이 지나고 있는데, 두 차례 정도 반등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1920-30포인트, 두 번째는 1850을 살짝 넘는 수준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기술적 반등, 여전히 목표는 1850 정도가 강력한 저항이라고 보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신뢰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은 그만큼 시간이 지나갔고 유럽에서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다소나마 좀 해결될 쪽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조금은 1850 뚫고 가면 좀 더 확인이 되겠지만 지난번보다 두 차례보다는 조금 희망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자동차 좀 말씀하셨는데요. 자동차는 여전히 전 30% 정도는 주식 내에서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앞서 정유주 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무리 선진국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미국에서도 이런 일을 합니다. 3년째 지금 경기 안 좋아졌기 때문에 자동차를 정말 지난 9월 달에 증가율이 높게 나온 건 또 결국은 워낙 2년 동안 자동차를 안 샀기 때문에 이제는 할 수 없으라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체인지 기간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미국도 장기적으로 자동차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보다는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머징 국가에서 신규 자동차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섣불리 다른 시장 전체적으로 떨어질 때는 할 수 없겠지만 일정 수준 주식 내 비중에서는 자동차를 줄여야 되는 이유를 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난주가 일단 단기적인 저점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자동차가 없는 분들은 신규 포트에 자동차를 편입할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성호 부장님께는 요거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흐름 보면은 최근에 견고했던 IT주가 상대적으로 탄력이 약한 반면에 일단 오늘 센 쪽 보면은 건설이라든지 또 증권은 사실 그 삼성증권 유상증자도 발표를 했는데 강하고요. 그리고 정유주라든지 자동차도 오늘 다시 올라오고 좀 이런 양상인데요. 이런 흐름에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에 주도주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단기간에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오고 그러다가 시장 전체로 떨어지면서 또 다 같이 떨어지고 그 중에서 또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다시 시장에 올라오면서 반등 나오고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제가 지금 해결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아직 여러 가지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진통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유럽의 재정 적자 문제는 사실 그리스 문제와 또 별개로 여전히 잠복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따라서 시장은 지금 여기서 강력하게 추세적인 상승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 1700에서 1800 사이의 박스권이 계속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800 위에서는 일단 매도에 보다 더 무게중심을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1700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 다만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그렇게 큰 수익을 지금 노릴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매수를 하실 때는 지금 현재 시장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지난주에 건설주가 좀 무슨 뭐 대단한 악재라도 있는 것 마냥 크게 빠졌습니다만은 사실 루머에 불과했었고 그런 것들이 좋은 매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건설주를 샀으면 되는데 또 너무 빠지다 보니까 사실 우리 투자자분들이 과감하게 매수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결국 그때 사는 게 맞았고 뭐 이제 와서 뭐 벌써 한 15% 이상 오른 상황에서 여기서 또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거냐 그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는 오히려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 심리가 최근에 워낙 그 취약해서 작은 루머에도 실제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어떤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시고 또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많이 빠진 종목군들 뭐 이런 쪽으로 공략을 하시면은 지금 뭐 8월, 9월 어려운 장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나마 시장을 굉장히 상당히 비트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낙폭과대주 중심의 단기 대응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